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훌쩍 밝아버리는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셨죠? 젊었을 때야 하룻밤 잠 못 자면 되지 하고 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잔 다음 날은 머리도 멍하고 다리도 풀리고 혈압도 껑충 뛰어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그 불청객,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왜 중장년 이후에는 수면 관리가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되는지, 잠이 모자라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위험 신호가 켜지게 되고 수면제를 오래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 약 없이도 숙면을 부르는 자연 음식, 생활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의 뿌리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첫째로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도록 조율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콜티솔이 분비가 돼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고, 이때 멜라토닌 전환을 맡은 세로토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밤이 돼도 몸에 열이 가시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하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생성을 더더욱 차단해서 졸음 스위치가 눌리지가 않게 되죠. 둘째는 영양 결핍인데요. 뇌 신경세포는 뇌 시냅스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써서 흥분과 억제를 조절하게 됩니다. 채소 견과류보다 가공식품, 단맛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신경의 과속이 계속되고 결국 잠이 달아나게 됩니다. 특히 칼슘이 모자라면 뇌세포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깨고 난 뒤엔 다시 깊은 잠에 못 들어서 피곤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수와 염분의 불균형인데요. 카페인 음료, 짠 가공류, 당류, 알코올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을 끌어내서 땀과 소변으로 흘려보내는데, 혈액과 뇌척 수액이 농축이 되면 뇌가 위급 신호를 받아들여 밤에도 쉬지 못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넷째는 갱년기,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인데요. 40대 중반 이후 남녀는 모두 몸속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여성은 폐경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의 열감이나 심박의 상승, 발한이 밤잠을 깨우게 되는데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수면이 하는 역할이 너무 큽니다. 숙면은 밤사이의 세포를 세척하고 수선하는 대청소의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근육과 뼈를 다시 짜깁게 하고,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씻어내서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면역세포인 T세포와 사이토카인이 분주하게 순차를 돌면서 바이러스 또 암세포를 잡아내고, 교감신경이 쉬는 동안에 심장과 혈압이 안정이 돼서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들을 복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멜라토닌의 분비가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깊은 수면 시간이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적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회복이 더딜 뿐 아니라 각종 병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미국, 유럽 여러 연구에서 65세 이상이 하루 5시간 미만의 잠을 계속 자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또 10년 내 사망률도 약 1.5배가량 높아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잠이 얕아서 꿈만 꾸다가 깨는 패턴이 오래되면 약 10년 안에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경고도 나와 있고요.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짧은 도구입니다.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은 뇌의 가바 수용체를 억지로 눌러서 전원을 끄듯이 잠을 재우게 되는데, 장기 복용 시에는 몇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성이 생겨서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깨어있는 낮 시간에 멍한 증상이 오거나 운동 기능의 실조, 기억력 저하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수면 구조가 왜곡이 돼서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는 듯하면서 뭔가 쉬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뇌가 스스로 멜라토닌과 가바 신호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을 끊게 되면 금단 증상으로 불안감이나 공황 또는 환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약 5년 이상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치매 진단율이 40%까지 높았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을 멀리하려면 먼저 수면 위생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TV 불빛은 끄고 방안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생성을 2-3배 이상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약 20도씨 정도로 살짝 서늘하게 맞추고 따뜻한 이불로 체온을 간직해야 깊은 잠의 신호가 뇌간에 전달이 됩니다. 침대는 자는 곳으로만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누워서 약 2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온다면 바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조명이 좀 어둑한 곳에서 책을 천천히 읽거나 5분 정도 느린 복식 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베개를 머리에 대면 먼저 잔다는 목표보다 몸이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 재운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수면 리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격한 운동이나 샤워도 교감신경을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취침
두세 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 틀 위에 음식 처방을 더하면 약 없이도 숙면에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원하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은 흙과 바다에서 온 자연식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 3끼 중에 최소 한 끼에 생채소 200g 그리고 생씨앗 30g 규칙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씻은 당근 2개를 착즙한 뒤에 참깨, 들깨, 해바라기씨, 달맞이꽃씨, 아마씨를 각각 10g 정도씩 넣고 한 번 더 갈아서 당근 씨앗즙을 만듭니다. 식사 중에 약 200ml씩 마시면 칼슘, 아연, 비타민 A, E가 한꺼번에 몸속에 들어와서 신경세포막을 안정을 시키고 씨앗에 있는 가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처음에 장이 예민하거나 하시면 100ml로 시작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50ml씩 늘려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녹색잎 채소 한 접시를 곁들이면 비타민 K, 마그네슘, 식물성 비타민 D까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고요.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이 돼서 칼슘이 뇌,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갈 통로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주 4회 정도 오전 10시 전에 약 20분 정도씩 얼굴과 팔뚝에 직사광을 쬐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외출이 힘든 날엔 유리창을 살짝 열어도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스트레칭을 하면서 햇볕 재충전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이 심할 때 또 도움이 되는 숙면 한 잔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개 육수는 칼륨, 타우린, 비타민 B가 풍부해서 간 해독과 부교감신경 활성에 아주 좋습니다. 바지락, 홍합, 모시조개를 소금을 조금 넣은 물에다가 약 5분만 데친 뒤에 체에 걸러서 맑은 국물만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저녁 식사 대신 늦게 드시는 커피, 홍차, 탄산음료를 조개 국물로 바꿔보시면 카페인 각성 스파크가 사라지게 되고 체액이 다시 채워져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따뜻한 우유 200ml에 무가당 검은 참깨가루 한 큰술과 꿀 반 스푼을 섞은 캐러멜빛의 수면 라떼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유 속에 트립토판, 참깨의 칼슘, 리놀렌산이 뇌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고 적당한 꿀의 포도당이 트립토판의 운반을 도와서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이 됩니다. 단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있으신 분은 한 컵 약 150ml 이하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미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 중이시라면 무작정 바로 끊기보다는 담당 의사와 테이퍼링, 서서히 감량하는 계획을 짜면서 위의 방법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커피, 술, 니코틴은 복용량을 줄이는 기간엔 특히 의존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 한 잔 블랙커피만 남기고 오후에는 보리차나 우엉차 혹은 무카페인 대추차 등으로 입을 달래주시면 좋겠죠. 취침 2시간 전에 따뜻한 물 500ml, 발목 조격을 약 10분 정도 해보시고 또 5분간 종아리 뒤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불을 끄고 누워서 척추 하나하나를 바닥에 놓아주는 느낌으로 478 복식 호흡을 반복하시면 좋은데 4초 들숨을 하고 7초간 숨을 멈추고 8초간 날숨을 뱉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게 몸의 주도권을 서서히 넘겨주면서 몸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을 오래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정리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침 혈압이 약 10mm Hg 이상 올랐다가 점심엔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될 때, 식사 후에도 공복감이 심해서 밤마다 단 것이 당길 때, 지난주에 했던 약속 혹은 통화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새벽에 벌떡 깨거나 혹은 숨이 차서 일어나거나 할 때, 그리고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는데도 기운이 없고 우울함이 있고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할 때, 이 5가지 증상들은 수면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알람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수면제가 아니라 내 신경세포에 물, 미네랄, 햇볕과 휴식을 돌려주는 근본 처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습관을 약 4주간만 꾸준히 한번 실천해보세요.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온몸이 푹 가라앉는 깊은 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숙면은 자녀가 해드릴 수도 없고 약이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청소하고 재건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
되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인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에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에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이제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두어 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하기는 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노화를 늦추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노화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생활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노화를 늦추는 식단, 운동 스케줄, 쉬운 명상법,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예시를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편히 들으시다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잠깐 정지해서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하루는 전날 밤 10시 반 조용히 방의 등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침실에 불빛이 꺼지면 뇌 속 솔방울 샘이 멜라토닌을 내뿜어서 이제 청소 시작하고 신호를 주게 되죠. 휴대폰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실 땐 푸른빛을 거의 없애주는 야간 모드를 켜고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춰주세요. 휴대폰 대신에 FM 라디오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약 20분 정도 틀어놓으면 알파파가 활발해져서 잠이 한결 빨리 찾아옵니다. 침대에 누워서 4초 코로 들숨, 2초간의 멈춤, 6초
코로 입으로 날숨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맥박이 5에서 8박 정도 낮아지고 혈압도 5mmH 정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두면 10시 50분쯤 꿈길로 슬며시 들어가서 멜라토닌의 황금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숙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스마트폰 알람 대신 약 10년 된 손목시계에서 들려오는 아날로그 초침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면 눈이 달갑게 떠지게 되겠죠. 기상 직후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빛이 세로토닌 스위치를 켜줘서 기분이 맑아지고 밤에 쏟아냈던 멜라토닌은 스무스하게 줄어듭니다. 세면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손목, 목덜미, 귓불을 적시면 교감신경이 부드럽게 활성화되면서 몸이 풀리면서도 과도한 긴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어서 빈속에 브릿지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매트나 얇은 담요 위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숨을 들이킬 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5초 동안 속으로 숫자를 세고 내쉬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10회 정도만 반복해도 허리, 엉덩이, 골반 쪽 근육이 단단히 깨어나서 아침 요통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에 까치발 30초 버티기를 2세트 정도 더하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심장을 도와주면서 밤새 고여있던 다리 부종까지 싹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컵으로 위를 깨우는데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장 점막에 보호막을 씌워주어 아침 공복에 쓰린 속을 달래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저속 노화 밥상 아침 버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압력밥솥에 전날 저녁에 불려두었던 콩, 귀리, 현미, 백미를 4대 2대 2대 2 정도의 비율로 넣어서 밥을 지어주시고 밥 한 주걱에 달걀 후라이 하나, 올리브유 한 티스푼으로 살짝 볶은 시금치 한 주먹, 김 한 장이면 끝이 납니다. 밥 숟가락의 반은 잡곡밥, 반은 시금치, 달걀을 올려서 한 입에 먹으면 복합 탄수화물,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좋은 지방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서 오전 내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돼서 기억력 유지에 큰 보탬이 됩니다. 김밥김은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하니 꼭 한 장 이상 곁들이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서 한쪽 다리를 30초씩 들어 올려서 균형 감각을 단련해 보세요. 다리 들기 중엔 검은 콩, 귀리, 현미야 고맙다 하고 소리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의식적인 감사의 습관이 도파민을 적당히 분비시켜서 두뇌 보상 회로를 건강하게 조율해 줍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는 몸과 머리가 가장 또렷한 시간인데요. 20분 정도만 투자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하루 종일 뇌가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사진 앱에서 지난달 사진 중 웃는 얼굴만 골라 앨범 만들기 같은 쉬운 디지털 과제를 손주에게 배워보십시오. 낯선 동작과 시각 자극이 전두엽 회로를 자극해서 인지 예비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숙함은 뇌를 최소한의 전력으로 살살 돌리게 되지만 새로운 스위치를 켜주면 전두엽, 측두엽,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연결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덕분에 치매의 발병 시점이 평균 5에서 6년 정도 늦춰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가벼운 간식 시간인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꺼지니까 일어나서 두 손을 꼭 모아 천장으로 쭉 뻗으며 기지개를 한번 키시고 씹는 맛을 살려줄 견과류 3알과 따뜻한 레몬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이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오 12시 30분 점심은 문어 콤레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무는 무나물, 살짝 데친 무청, 너는 너비아니 대신 닭가슴살 스테이크 80g, 콤은 콩자반 혹은 두부조림 4숟가락, 레는 렌틸콩 넣은 잡곡밥 반 공기. 여기에 깍두기나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섬유질과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당이 뚝 떨어져서 졸린데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점심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콜티솔 SOS가 발동해서 졸음과 단당의 욕구가 밀려오게 됩니다. 방금 소개한 잡곡, 채소, 닭가슴살 조합은 혈당을 약 3시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올렸다가 내려주기 때문에 식곤증 대신 얕은 각성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정도가 돼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일 때는 15분 정도 파워냅을 권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살포시 올린 다음 눈을 감습니다. 들숨 4번 정도마다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고 내쉬면서 풀어주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잡아서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단 20분 이상을 넘기게 되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몽롱해질 수 있어서 알람을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에는 두 번째 운동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아침에 근력과 균형을 다졌다면 오후엔 유산소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집 앞에 공원 벤치부터 큰 나무까지
때까지 50m 구간을 2분 빠른 걷기, 1분 느린 걷기로 9세트 정도 한번 반복해 보세요. 총 27분 정도면 시속 6km 달리기와 맞먹는 칼로리 소모가 이루어지고 관절의 충격은 훨씬 적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실내 자전거 페달을 15분 정도 돌리고 암사이클, 손으로 돌리는 페달을 5분 정도 더해서 상체 순환까지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미리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두유 100ml, 저지방 우유 100ml, 들깨가루 한 큰술을 쉐이크로 흔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식물성 오메가3인 ALA와 우유 단백질이 회복을 도와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고 보충해줍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하루 중에 콜티솔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라 마음도 살살 풀리는데요. 저녁 식탁은 3색 접시를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초록색은 데친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미역 줄기 중에 2가지, 빨강과 주황색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당근채 중에 2가지, 하얀색이나 갈색은 참치캔 기름을 따라내고 양파와 표고를 넣어 만든 참치볶음, 곁들일 밥은 아침 점심보다 한 숟가락 정도 줄이고 대신 된장국을 한 공기 정도 넉넉히 먹습니다. 된장국은 이소플라본과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채워줍니다. 된장에 나트륨이 많다는 걱정이 있지만 씹히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 일부를 배설시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국간은 싱겁게 맞추시는 것이 더 좋고요. 저녁 8시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비워주는 디톡스 타임이 됩니다. TV를 보실 거라면 예능 한 편 정도로 시간을 정해두시고 뉴스처럼 자극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끊는 편이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거실 바닥에서 고양이 자세, 낙타 자세, 아기 자세로 이어지는 요가 3동작을 차례로 해보세요. 허리를 말아 올린 고양이 자세에서 10초 정도, 허리를 굽혀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낙타 자세에서 10초, 꿇어 앉은 다음 이마를 바닥에 댄 아기 자세에서 20초 정도, 총 40초짜리 세트만 3번 정도 반복을 해도 척추 주변의 근막이 확 풀리면서 밤중에 뒤척거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의 마무리는 감사일기와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으며 끝맺어 보세요. 오늘 아침 잡곡밥 씹는 맛이 좋았음. 오후 산책길에 개나리가 폈음. 손주에게 사진 앨범 만드는 법 배워서 뿌듯했음. 이렇게 3줄만 적어도 뇌는 나는 이미 꽤 괜찮은 하루를 살았다는 기억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은 물 1.5리터 마시기, 브릿지 12회, 스쿼트 12회 추가, 동네 친구에게 전화해서 토요일 도서관 강좌 같이 가자고 제안하기,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목표를 적으면 잠자는 동안 해마가 이를 반복해서 상기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어제 써둔 계획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종이에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 목표 달성률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나는 만성질환 약도 먹어야 하는데 식단이나 운동을 바꾸다가 약을 건너뛰면 안 되나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답은 약은 약대로, 생활습관은 생활습관대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들은 병원 지시에 따라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장기적인 합병증과 치매 위험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혈압이나 혈당, 지질 수치가 꾸준히 좋아지면 용량을 조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담당하는 의사분에게 식단이나 운동 실천 일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잡곡, 채소 중심의 식단과 주 300분 정도의 신체 활동을 4개월 정도 유지한 70대 환자분이 고혈압약 3제요법을 2제로 줄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영양제는 굳이 뭘 챙길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목록을 정도별로 나눠볼 텐데요. 1단계는 대부분 해당하는 것으로 비타민 D 한 1000단위 정도이고요. 2단계는 잡곡이나 콩, 견과류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활성형 비타민 B군 하루 한 알, 마그네슘 250ml 정도를 추천해드리고요. 3단계는 눈이나 뇌, 혈관 건강을 한꺼번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순도 80% 이상 되는 EPA와 DH 합이 1000mg 정도가 되는 오메가3 하루 하나를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만 보고 무턱대고 화려하다고 사시기보다는 운동이나 식단, 수면, 그리고 명상, 기본 내 기둥이 먼저 자리를 잡았는지부터 돌아보시고 지출을 하시면 절반 이하로 줄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치매 걸리면 가족에게 패기칠까 무섭다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기억하면 좋은 335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은 하루 3번 식사 중 최소 2끼를 저속 노화 밥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3은 주 3회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경로당, 그림 동호회, 동네 교회, 성가대 온라인으로 하는 실버 코딩 교실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는 주 5회 30분 이상 땀 흘리는 신체 활동이고요. 마지막 5는 하루 5가지의 새로운 정보를 뇌에 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 꽃이름 한 가지, 새 단어 한 가지, 새로운 레시피 한 가지, 다른 지역의 날씨 한 가지, 손녀 학교 행사 일정 한 가지 알게 되면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시냅스가 5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335 법칙을 1년간만 지켜봐도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
3점 정도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된다는 결과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공동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하루 일과를 다 따라야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개 중에 5개만 실천해도 몸은 알아채고 주인님이 바뀌셨네 하고 달라지겠죠. 중요한 건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오늘 밤, 내일 아침 당장에 넣어보는 용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어깨도 결리고 허리가 뻐근한 날이 항상 있지만 5분 정도 스트레칭 한 번으로 내 몸에 투자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면서 노화를 하루라도 조금씩 늦추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한 달, 한 해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돌멩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지금 생각이 나셨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 메모장에 적고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이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의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